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여기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자유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여성. 한국 생활에 너무나 만족한다는데요. 부유한 국가, 카타르에서 온 여성이 바라본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도하 출신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분들은 부르시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저를 살레라고 불러주세요. 앞에 붙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말씀드려도 기억하기도 부르기도 어려우니까요. 제가 카타르에서 왔다고 하시면 다들 2022년 월드컵을 떠올리시는데요. 맞습니다. 월드컵이 열렸던 바로 그 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나라 이름을 말해도 다들 물음표였는데 월드컵 덕에 나라가 알려져서 그럴 필요는 없어졌죠. 아마 저를 보시면 아니 카타르 복지가 그렇게 좋다는데 편하게 본국에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왜 한국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 싶으실 텐데요. 복지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들 저희 나라의 이름을 대면 오일머니를 떠올리시니까요. 그 덕분에 외국인이 아닌 카타르의 국민들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성인 기준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주고 주택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의료, 수도, 전기도 모두 무료고 정말 좋은 건 맞죠. 그런데 저는 꼭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해요. 예전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한다면 다들 미국 같은 나라를 선호했는데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죠. 어쩌다가 다들 한국에 푹 빠지게 됐냐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문화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몇 년 새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완전 중동 지역을 점령해버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구권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들은 외설적인 면도 많고 욕도 많은데 한국은 건전한 가사의 음악이 많고 영화나 드라마들의 내용도 서구권 작품들에 비해 건전해서 카타르의 부모님들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카타르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면이 큰 나라고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는 문화인데 한국과 좀 닮은 꼴이 어느 정도 있어 쉽게 공감도 되고 즐길 때도 거부감이 없다고 느껴지죠. 카타르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중동권 국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한국에 와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국가 사정과 상관없이 꼭 한번 한국은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 어린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한번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다는 건 저희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너무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 아마 잘 모르시겠죠? 중동 지역의 뉴스에서는 한류가 중동을 점령했다 식으로 타이틀을 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체에서도 정말 친숙하게 한류를 다루죠. 한국 여행도 많이 갑니다. 보면 한번 한국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2번, 3번씩 찾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행이 아니라 꼭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첫 시작은 한류였어요. BTS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 당연히 아주 좋은 이미지였고 BTS를 위해 한국어도 배웠죠. 요즘은 카타르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어 과외도 해주시고 대학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다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항상 K-팝, K-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제 인생을 계속 카타르에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팬심으로 한국에 가서 BTS를 보고 싶다는 그런 어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혹시 월드컵 때 카타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카타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갔던 걸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월드컵 때 여러 나라에서 카타르를 취재하며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보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카타르가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아직도 여자들은 상대편이 눈만 볼 수 있는 니캅을 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국가예요. 그리고 2차 성징 이후에는 남편 외의 남자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어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도 니캅을 써야 하죠. 그리고 25세 미만의 미혼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는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여성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보호자의 허가를 받았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결혼, 유학, 이혼도 보호자 남성의 허가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듣기엔 놀라우시죠? 한국에 온 뒤로는 이런 카타르의 문화를 어디에서 잘 이야기를 못해요. 다들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게 맞고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사실 이런 카타르의 문화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풍족한 생활 환경이 주어지니 부끄럽지만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하며 점점 제가 속한 세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사실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진 못했습니다.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되었지 무슨 유학을 가냐고 하시는 거예요. 나름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한국에 가는 거야 여행으로 즐기면 되지 미국도 아닌 한국으로 유학까지 가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도 그만하면 꽤 하는데 굳이 너가 한국에 가서 배울 이유는 없다고 했죠. 아버지에게 대놓고 맞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국행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나서면 아버지께서 싫어하실 테니 차분하게 설득을 했죠. 먼저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보건행정은 잘 공부를 해두면 나라에도 훗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며 이건 한국에 가서 꼭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보셨지 않냐고 전 세계에서 이런 보건행정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회가 될 때 더 공부하고 싶은데 제 전공을 가장 잘 살리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선진적인 보건행정을 공부해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차분히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며 고개를 점차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저희도 한국의 대처를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네. 저봐. 미국이 저런 엉망진창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랜 고민을 하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전공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한국이 가장 좋은 곳이니 그럼 한국에 가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미국에 비해 한국은 아버지가 안심하고 보내줄 수 있는 사회라고 하셨고요. 아버지가 한류로 접한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가족 중심의 사회이며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던 나라였기에 허락이 가능했죠.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멋진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생산하는 모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한류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한국 땅을 밟고 있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된 지 1년째인데요. 한국 생활은 정말 매일이 즐거워요. 우선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네요. 카타르가 의료 시스템이 발전이 안 되었거나 질이 낮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종교적 문제 때문에 여성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 여성 기대 수명이 이례적으로 낮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 몸에 있던 흉터와 두드러기도 치료를 했습니다. 흉터와 두드러기 모두 가슴 부근을 중심으로 생겼던 것이라 카타르에서는 병원을 가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피부과는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잖아요. 레이저 치료를 하고 약도 먹었는데요. 친절했던 건 물론 실력도 역시 최고더라고요. 흉터를 없애고 두드러기를 치료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날 보기 싫은 흉터가 없어진 매끈해진 몸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또 매너가 좋죠. 한국 남자친구가 있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카타르로 돌아가게 되니 나중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연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아버지랑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약속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사귄 친구들 중에서 반 이상은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많이 부러워요. 한국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잘하던데요. 카타르에서는 기념일을 챙긴다든가 자상하게 배려를 해준다든가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가부장적인 요소가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간다든가 애정행각을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전 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드라마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랑 친한 튀르키예 친구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사는 걸 보면 한 번씩 저도 한국 남자와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 날도 아닌데 꽃다발을 사들고 퇴근하기도 하고 제 친구가 좋아한다고 일부러 줄 서서 기다려서 맛있는 빵을 사오는 남편이라니 너무 부러워요. 게다가 친구가 아프니까 죽도 사오고 병간호도 해줬죠.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데 아무래도 진짜 아픈 게 아니라 남편 자랑하려고 얘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만나봐도 정말 자상한 건 사실이라 부럽긴 정말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카타르에서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카타르로 돌아가서는 한국처럼 로맨틱한 남편을 만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아, 그리고 카타르가 날씨가 몹시 덥고 사막화된 곳이라 자연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건 다 아시죠? 카타르에 오셨던 분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건물 내부 시설들이 화려하고 멋지다며 좋다고 하셨지만 한여름은 기온이 50도가 넘어가니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요. 바깥을 걸어 다닌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정말 어색하거든요.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카타르 사람들은 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걷지 않고 야외 활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카타르에도 선선한 계절은 있지만 3개월 남짓이라 야외 활동을 즐기기는 너무 짧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한국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바로 사계절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가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이라는 것도 해봤는데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모래바람도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 미세먼지가 날씨 이슈로 오르내리던데 카타르의 모래바람을 겪어본 전 사실 별 문제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창틀로 넘어오는 모래들을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기본적인 자연환경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곳곳에 산과 강이 있어서 아주 멀리 가지 않아도 언제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나라라니 정말 완벽해요. 카타르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지하수도 거의 없어서 저는 한강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감탄해요. 이번 가을엔 정말 방 안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서울 시내를 이곳저곳 구경하고 또 고속버스와 기차를 타고 가까운 근교도 놀러 다녔는데요. 한국의 모든 곳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버스 뒷자리에 타고 갔던 경험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인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다 담기지 않아 좀 슬퍼요. 언젠가 돌아가게 되면 이 경험을 잊게 될까봐 벌써부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 그런데 겨울은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보일러를 최대치로 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는 영 적응이 안 되네요. 이번 겨울에 패딩이며 발열레이 같은 옷들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추운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있지만 잠깐 여행을 하는 것과 사는 건 또 다르던데요. 그래도 한국의 보일러 덕에 따뜻하게 보내고 있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계절이 한국의 각종 생활 전반의 기술을 발전시킨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한국에서 1년을 살아보니 한국 날씨도 다채롭고 그에 따라 자연경관도 너무 아름다워서 굳이 다른 외국을 나가서 여행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방학 때 해외를 많이 나가서 그것도 신기했고요.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해외로 자유여행을 다니고 또 교환학생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비자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한국의 여권 파워 그리고 여성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해주는 나라라는 사실 모두 놀라웠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손꼽히는 나라라는 게 증명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여권을 발급받는데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어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친구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거고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차마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런 차이를 느낄 때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멋진 건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어휴, 한국 사람들이 부러운 걸 쓰자니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밤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한강을 거닐고 밤늦게 모여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도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나서서 맛집을 찾을 정도로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사실 한국은 제게 있어 많은 것들이 생소한 외국이잖아요. 그런데 전 한국이 외국 같이 안 느껴지고 불편한 것도 없네요. 스스로도 이렇게 적응을 잘하다니 놀랍다고 느낄 만큼이요. 제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 지겨우시려나요? 그런데 워낙 한국의 장점이 많아서 할 말이 점점 늘어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한국의 물은 정말 좋아요. 축복받은 자연환경의 물까지 깨끗하다니 정말 너무 부러울 뿐입니다. 카타르는 석회수가 나오거든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석회수를 쓰다 보니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원래 얼굴에 뭐가 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머릿결은 푸석하고 퍽퍽한 게 타고난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후와 물을 접하고 나니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신체 변화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얼굴의 푸석함도 사라지고 머릿결도 이전에 비해서 정말 찰랑이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화장품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수분 보충만 해줘도 충분해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되니 스스로도 좀 웃겨요.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가족과 친구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니 이해해 주세요. 다들 피부가 엄청 좋아졌고 피부가 엄청 밝아졌다며 카메라 어플 필터를 쓰냐고 묻는데 혼자서 나중에 엄청 웃었어요. 사실 카타르에 있을 땐 사진을 찍으면 항상 카메라 어플을 켜서 보정을 했는데 한국에 온 뒤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한국 사람처럼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요새 정말 기뻐요. 아버지는 제 피부가 반짝반짝하니까 한국에서 뭘 뿌리고 다닌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타르의 가족들에게 샤워기 필터를 추천해줬습니다. 샤워기 필터를 쓰면 아무래도 훨씬 나으니까요. 아, 쓰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드는 건데 저 한국을 떠나서 어떻게 살죠? 한국에서 매일매일 보내는 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서 저는 매일 선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우선 저는 선물과도 같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은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카타르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